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4월 7일 현재 시각은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이체전지 관련 주인데 이체전지 소재 부품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재료에 대한 수급의 우려감, 재료 수급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상황들이고, 더군다나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 긴축적인 부분들, 11월 이후에 단기 평선은 지지를 좀 받긴 했지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들도 성장성을 이어간다라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줬는데,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전 이제 11월 이후로 시장이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BM도 같이 조정을 좀 받은 것들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장기 평선을 지켜주면서 성장성을 좀 이어간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장기 평선에 터치를 했었던, 뭐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기회였었죠. 폭락장에서 지지를 받았던 것들이 기회가 됐었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봤을 때 지금 PER이 92배 수준입니다. 4,649원들을 반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떨까? 4,649원 이전에는 2,247원을 반영을 했었어요. 자, 근데 2,247원을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57만 5천원 이 고점이잖아요. 57만원, 55만원대. 자, 55만원대로 해보겠습니다. 55만원대에서 2,247원 이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EPS 1주당 순이익을 반영을 했을 때 200배가 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이 500억, 영업이익이 500억에서 1000억으로, 단기 순이익이 400억에서 900억으로 증가가 되는 증가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EPS가 증가됩니다. 증가되면서 55만원대를 가정을 했을 때 118배예요. 근데 43만원 부분을 반영했을 때 92배 수준이에요. 주가가 이건 일단 이체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견고한 성장 업종이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92배 주가가 비싼가, 프리미엄을 반영을 시켰던 것뿐이겠죠. 프리미엄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43만원이라는 주가가 저렴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미래에 대한 가치, 미래에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000원, 단기 순이익이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4,500억원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EPS가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16,979원을 반영하면 어떨까? 43만원에서 25배라는 거예요. 25배가 지금 100배짜리가 25배가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 지금 이 가격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시켰을 때 저렴하냐 비싸냐? 저렴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렴하죠. 저렴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상수가 생겨버립니다. 변수가 생겨버리죠.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라는 것들은 주식을 늘린다. 주식을 늘린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나누면은 이 EPS가 됩니다. EPS. 단기 순이익. 여기 이 단기 순이익에서 978억 원에서 이 주식 수를 빼보면은 이 EPS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주식 수에서 단기 순이익이 978억 원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주식 수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EPS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EPS 1주당 순이익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식수가 조금 증가되는 만큼 단기 순이익도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만약에 기업이 안 좋아서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자금 수혈이 좀 필요해.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악재라고 할 수 있죠. 악재. 근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왜 하는지 목적성을 두고 보자라고 하면은 실적을 더 증가시키고 더 가파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린 이 실적으로 만족하지 못해.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해주는 보상으로 무상증자를 해줄게. 대신 조금 많아요.
좀 많아요. 양이 조금 주식수가 증가되는 것들이 무상증자까지 해준다라고 하니까 꽤 많습니다. 자, 자금 조달을 한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좀 지켜보자고요. 무상증자하고 유무상증자. 자, 일단 무상증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정지 일시가 4월 6일 장 종료, 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4월 6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 정지를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4월 6일. 이거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봐야죠. 시간 외에서 매수를 못하게끔 이날 잠깐 정지를 시켰던 겁니다. 잠깐 정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살짝 됐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간 거고.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내용들 보면 주식수가 보통주 지금 이제 증자 전 주식수예요. 증자 후 주식수. 이거는 그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주당 0.05주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 작진 않은데 주식수가 조금 희석이 되는 것들 보면은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는 게 1주당 3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이 유상증자를 포함한 주식수거든요. 여기에서 증가되는 주식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엄청 많아져요. 무상증자를 결정을 좀 안 했으면, 유상증자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상증자를 한 상장이 된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상장한 이후,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상장되기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해두는 것도 전략적으로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인데 보면은 유상증자가 이 상장 예정일이 7월 7일이고 6월 28일, 이 5월 10일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0일. 5월 10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5월 10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9, 10. 이 거래 5월 10일이 평일인가요? 화요일이네요.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죠. 거래일로 치는 거예요. 거래일. 이 거래일로 치는 겁니다. 10, 월, 화, 일요일,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6, 7, 8. 그러면 이 날까지죠. 이 날까지. 내가 이 날까지 가지고 있고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권리락일은 이 날이죠. 권리락. 그러니까 내가 6일에 매수를 하고 9일에 권리락을 맞았습니다. 9일에 권리락에 맞았으면 신주 유상증자를 유증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예정 발행가는 31만원이 듭니다. 31만원인데 이거는 1차 가격, 2차 가격을 산정을 하면서 1차, 2차, 이 평균 가격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기간 산정하는 기간들 1차 산정을 하고 2차 기간 때 산정을 해가지고 평균 가격을 따지고 봐가지고 1차 가격 중에 2차 가격 중에 낮은 가격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1만원이 지금은 예정이고, 예정은 예상이라는 겁니다. 예상. 그리고 1차 가격, 2차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예상 가격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6일에 내가 가지고 9일에 권리락을 맞으면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거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 참여하실 분들을 아시고 계셔야겠죠. 유상증자를 참여를 합니다. 5월 10일 가지고 있고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 또 이 청약되는 기간이 6월 16일, 6월 17일이겠죠. 그러면 이 권리가 발생이 된 이 상황에서 권리가 발생이 된 6월 여기에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6월 28일이에요. 6월 28일까지 내가 만약에 이전에 10주를 가지고 있었다가 0.5주 이렇게 해가지고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가 5주를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그럼 100주에서 50주로 줄이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게 55주예요. 그럼 55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3주 하면은 주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무상증자로 배당을 받는다. 근데 사실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5주를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다. 유증을 참여를 했다. 그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통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5주를 유상증자 참여를 하고 이거 100주에서 20주로 낮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25주가 되잖아요. 25주에서 무상증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100주거든요. 거의 이제 한 80주, 70주 가량이 되겠죠. 70주 가량이. 그럼 여기서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주가가 분명히 이렇게 출렁거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대응을 좀 잡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기간은 좀 남아 있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우리가 5월 6일이죠. 5월 6일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차익 실현 흐름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때 현금 확보를 좀 권리락을 맞으면서 9일에 권리락을 좀 맞으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두고 유상증자를 참여한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는 것들까지 속 편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전략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납니다.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된다라고 해도 목적은 좋지만 일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PER 90배 정도 수준, 80배 정도 수준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정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들을 좀 반영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고밸류에이션이 납득이 안 가는 수준들은 아니니까. 자, 하여튼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제 개인적인 전략은 말이죠.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때 5월 6일 5월 9일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100주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30주 이 현금 확보를 좀 해둔 다음에 0.5 30주 그러니까 100주에서 0.5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권리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70주를 정리해서 30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주에서 0.5주만큼의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5월 제가 6일 하고 5월 9일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0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잖아요. 0.5주 유상증자 유중. 그렇게 되면은 이날 내가 70주를 정리를 해요. 그러면 30주 그리고 0.5주 이거는 권리를 발생을 했으니까 0.5주 여기서 권리 발생되는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보고 0.05죠. 0.05 5주 그러니까 5주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5주를 청약을 하면은 플러스 5주가 되겠죠. 여기서 70주를 빼니까 30주가 되고 여기서 유상증자가 가는 거는 35주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유상증자도 싸게 뭐 30만원 뭐 29만원 이렇게 유상증자를 받은 다음에 35주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곱하기 3 무상증자가 됩니다. 무증 35주에 1주당 3개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무상증자까지 배당을 받으면 여기서 105주가 되겠죠. 그럼 이전에 100주 가지고 있었던 거 105주 대신에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후에 무상증자까지 다 됐어요. 무상증자 상장까지 다 됐단 말이죠. 상장까지 다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70주에 대한 현금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현금이 남아 있으니까 이 현금을 가지고 유상증자 상장한 이후에 대응을 조금씩 뭐 20주 더 사고 플러스 20주 사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더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권리가 발생이 되면은 주식 수를 좀 줄이고 30주 이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유상증자 참여를 한 이 정도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지금 뭐 그냥 70주 정리를 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한 다음에 30주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전략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우리 채널에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뭐 다 남겨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뭐 두산중공업도 대한전선도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진화생명과학도 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댓글 좀 올라온 거 질문 같은 거 있고 아는 내용들 있으면은 답변을 좀 저 대신 달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무상증자로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